저는 3년 반 동안 명품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갖고 싶어하는 그 브랜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 부산에서 샌드위치 카페 창업 준비 중인 만 30살 수빈이라고 합니다. 2022년 12월 3년 반 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휴식, 1년이 넘는 지금 이 시간 동안 푹 쉬고 좋아하는 캠핑도 많이 다니고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도 3개까지 한 기간들이 있었고 모두 정리한 뒤 현재는 상가를 보러 다니고 있네요.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창업 준비 기간 동안 유튜브에 계신 선배 사장님들의 창업 브이로그를 보며 공감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참고할 수 있는 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저희 창업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기록하고 싶기도 했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작은 빛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기도 하여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3년 반 동안 명품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갖고 싶어하는 그 브랜드. 다니는 기간 동안 좋은 직원들도 많이 만났고 좋은 고객님들과 연도 닿게 되어 현재까지 좋은 인연으로 남은 분들이 많아요. 월급도 남들 받는 만큼 벌며 연로 생활 즐기기 바빴고 친구들과 마시는 술 한 잔과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를 낙으로 삼으며 하루하루 보냈던 것 같네요. 직장 내 생활을 살짝 말씀드리면 회사 생활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착하고 좋은 직원들을 만났었고 즐거운 사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업무가 저에게 크게 맞진 않았어요. 단순히 백화점에서 고객님을 응대하고 제품만 판매하면 끝인 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와 그 속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 뭐 해먹고 살지? 이 일 계속하다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고 불안 증세를 달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남동생이 대전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가 꽤나 잘 되고 있었어요. 사실 장사는 남동생을 보며 막연하게 나도 장사하면 잘할 것 같아. 타이쿤 게임처럼 재밌을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약 2년 전만 해도 저런 생각하며 장사를 쉽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러다 문득 시간이 좀 더 지나 회사 다니기도 싫고 진짜 장사라는 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냥 막연하게. 명품관에서 근무하며 제가 탑찍었던 업무 분야가 있었는데 바로 고객 만족도 평가입니다. 실제 구매해주신 고객님들의 만족도 설문조사예요. 다른 성과는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매장에서 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반박씨 네 말이 맞음. 제 가게에서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께 누구보다 진심으로 소통하고 정직하게 장사를 잘할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장사 별거 아닌 줄 알았네요.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퇴사 생각이 있고 장사를 하고 싶다는 저의 생각을 말했던 날 부모님께서는 응원해 주셨지만 남동생만큼은 자영업은 잘 돼도 힘들고 잘 안 되면 더 힘든 그 현실을 저에게 알려주려 했죠. 저도 회사에 대한 도피성이 강했던 부분을 인정했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사에 대한 저의 열망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창업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비슷한 정도의 기대감에 부푼 마음이었겠죠. 어쨌든 저는 퇴사를 결심하고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저 퇴사 후 동생 가게에서 몇 개월 일해보고 되는 대로 장사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생각하면 죽박 날리고 싶네요. 어느 날 남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유나, 나는 장사라는 꿈을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퇴사하고 계획은 어떻게 돼? 일 마치고 퇴근 후에는 피곤하다고 치킨 먹으면서 유튜브나 보는 그런 시간을 줄이고 장사 관련 책이라도 하나 더 읽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장사의 신 휴먼 스토리 등 사장님들 인터뷰한 영상이라도 보며 자영업의 현실을 체감해보면 좋겠다는 동생의 말. 이날 몇 시간가량의 통화 시간 동안 제 뼈 마디마디를 골절시키는 동생 말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고 창업 관련 도서와 자기개발 도서를 미친 듯이 읽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동기부여도 되고 장사를 대하는 기본 마인드셋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퇴사 후 블로그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카페 알바를 하며 당장의 경험을 쌓는 데 집중을 먼저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샌드위치라는 아이템을 하게 될 줄 몰랐네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카페를 먼저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카페 아르바이트도 시작하게 되었고요. 고소한 원두 냄새에 단골 손님과 스몰 토크하며 일상을 보내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요. 새로운 음료 메뉴를 저 혼자 상상 속에서 개발하고 상상 속에서 맛보며 그저 달콤한 상상 속에서만 그쳐 살았습니다. 아무런 실행도 하지 않고요. 그저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는 그 경험 자체에 큰 비중을 두고 나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겠지 라는 생각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와중 또 걸려온 남동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카페 알바하면서 경험 쌓고 돈 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에 발맞춘 무언가를 실행해. 카페 알바하면서 나만의 레시피로 음료를 만들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아닐 테고. 집에서 쉬는 시간 동안 음료라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며 시간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동생의 말. 바로 키친 믹서기 30만원짜리 사주더라고요. 실행력 보소. 존경한다. 무언가를 또 해볼 생각을 하니 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스무디, 주스, 카페 음료 등을 만들어 먹어보며 시간을 보냈고 어느 순간 다시 느슨해지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또 지내다 보면 일이 어떻게든 진행되겠지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또다시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네요. 그러던 중 유튜브에 샌드위치 메뉴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분의 채널을 보게 되었고 홀린 듯 몇 시간 동안 영상을 정주행하게 됩니다. 샌드위치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샌드위치 만드는 영상을 몇 배속으로 느리게도 보고 어떤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는지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바로 로켓 후레쉬 되레쉬 나 좀 멋진 듯 죄송합니다. 다음날 만들어보니 짜잔 처음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되게 재밌네. 샌드위치라는 메뉴가 매력적인 이유는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나의 색깔이 들어간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음이 아니겠어요? 며칠 동안 샌드위치를 만들어보며 아주 잘하면 내 개인 브랜드로 샌드위치 가게를 해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랜차이즈는 본사만 배불리는 형태 같고 가지고 있는 자금도 한정적인 제 상황에 딱 들어맞는 아이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샌드위치를 미친 듯이 만들어 먹고 나눠 먹기도 해보며 저만의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샌드위치와 샐러드 위주로 파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고요. 알바를 무려 3개나 동시에 했네요. 확실히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길 장사하기 전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해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이걸 혼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을 내리는 시간을 가져야 함을 알려주셨어요. 약 6개월 동안 매장에서 혼자 근무도 해보고 사장님과 둘이서 근무도 해보며 정말 큰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배움도 컸고요. 지금은 당시 하던 아르바이트를 다 정리한 후 상가를 알아보러 다니고 있네요. 저희 이러한 창업 과정을 유튜브 영상에 담고자 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얼굴은 모르지만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보며 지금 가는 이 길이 외롭기보다 즐거워지고 싶거든요. 이 영상을 100분 아니 10분이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공감해주시며 응원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